8장 5절 확률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에서 우리가 학습하고자 하는 내용은 적분의 여러 가지 응용 중에 하나로서 확률 분야나 또는 통계 분야에서 적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 절에서 확률 통계의 모든 것을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간단하게 적분의 활용에 초점을 맞춰서 학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확률 변수라는 말부터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요. 확률 변수라는 말은 각각의 변수에 확률값이 부여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진다라고 가정할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정상적인 주사위는 주사위 면이 6면이 있기 때문에 1번부터 6번까지 차례대로 번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각각의 눈이 나올 확률은, 여기서 말하는 확률은 수학적 확률을 얘기합니다. 각각의 면이 6개 면인데 그 중에 한 면이 나타나기 때문에 6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각각의 변수마다 확률을 갖고 있을 때 이런 변수를 우리는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확률 변수가 어떤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확률 변수 안에는 이산형 확률 변수란 말과 연속형 확률 변수란 말로 구별을 합니다. 이산형 확률 변수는 조금 전에 선생님이 예를 들었던 것처럼 주사위를 던지는 문제 같은 경우를 생각하면 됩니다. 각각의 변수가 정수값으로 나왔죠.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이와 같이 각각의 확률 변수값이 정수 형태로 표시가 됐을 때를 우리는 이산형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에 반해서 키나 체중 아니면 혈관 안에 있는 콜레스테롤 수치 이런 것들을 계산하다 보면은 딱 정수값으로만 나오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키가 180, 181, 182 이렇게만 되는 것이 아니라 180.2 이런 식으로도 소수점으로 나올 수 있죠. 몸무게도 그렇고요. 그리고 혈관 안에 있는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수값으로만 나온다는 보장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이 소수점 형태로 나타나는 많은 데이터들이 있겠죠. 이런 자료들을 우리는 다 뭐라 얘기를 할 것이냐면은 연속형 자료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확률 변수 값이 이렇게 소수점 형태로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런 확률 변수가 있다면 통틀어서 실수값 범위 전체에서 다 값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감안해서 편의상 연속형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산형 확률 변수와 연속형 확률 변수는 사실상 우리가 편의상 구별한 것뿐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좀 더 세세하게 잘게 그 확률 변수의 범위를 잘게 쪼개서 표시한다면은 처음에는 이산형 자료였던 것들도 자연스럽게 연속형 자료가 될 수도 있고요. 연속형 자료였던 것들도 이산형 자료로 바꿔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앞서 얘기한 것처럼 키나 몸무게 또는 시간과 관련된 어떤 변수 이런 것들을 다 다루려고 할 때 소수점이 나타나게 되면 편의상 연속형 확률 변수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산형 확률 변수는 이렇게 셀 수 있는 정수값 형태로 변수가 딱딱 끊어져 있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 절의 학습 주제는 적분의 활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분 형태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이산형 자료가 아닌 연속형 자료예요. 이산형 자료에서 확률을 구하거나 평균, 분산 이런 것들을 구하려고 할 때는 전부 다 시그마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인테그랄 기호 형태로 나타내지는 것은 바로 연속형 확률 변수예요. 그래서 우리의 대상을 이산형 자료가 아닌 연속형 자료로 국한지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확률 변수가 연속형 확률 변수가 주어졌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때 연속형 확률 변수에 대항하는 아주 중요한 용어가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확률 밀도 함수로 연속형 확률 변수에서 나타나는 용어 중에 하나로서 확률 밀도 함수란 말이 있습니다.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라 해서 보통 약자로 PDF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속형 확률 밀도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수학적 정의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함수 fx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즉 함수가 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전 범위에서 적분한 결과가 항상 1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연속형 확률 변수에 대하는 함수값을 우리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호를 써서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우리는
자, 여기가 연속형 확률 변수를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천시켜서 표시할 수 있는 축이라 보겠습니다. 그냥 편에서 x가 x축이라 보고요. 여기가 확률 변수를 보통 이제 확률 변수를 보통 대문자로 표시를 하고요. 각각의 확률 변수가 정해지면 그때 대하는 확률 변수 값을 소문자로 표시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것을 약속하려고 하는데요. 확률 밀도 함수는 바로 이 x축 위에 그려지는 그래프여야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밑에 그려져서는 안 된다는 뜻이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확률 밀도 함수가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렇게 그려졌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그려졌다고 가정했을 때 저쪽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이 확률 밀도 함수가 앞에서 얘기했었죠.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걸 적분했을 때 적분값이 만약에 1이 나온다면은 그럴 때 이 함수 fx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확률 함수라 말하지 않고 확률 밀도라고 말을 했는지 잠시 설명해 볼까요? 자, 여기 보다시피 전 범위 내에서 적분한 값이 1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확률의 수학적 정의는 뭐죠? 자,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특정한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특정한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다 보니까 분자가 항상 분모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따라서 확률이 나올 수 있는 최대값은 1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만약에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특정한 사건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분자가 제로가 되니까 확률은 항상 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확률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적분값이 1이었기 때문에 이 적분값을 이용하면 확률을 계산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전 범위 내에서 적분한 값이 1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x의 범위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x1부터 x2까지 적분한다면 전체 하얀색 빗금친 넓이가 1이었기 때문에 노란색 빗금친 영역의 넓이는 당연히 1보다 작아야 되니까 0. 얼마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특정한 범위 내에서 적분한 결과는 1보다 작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전 범위 내에서 적분한 값이 1이었기 때문에 특정 구간 안에서 적분한 값은 1보다 작은 0. 얼마니까 당연히 확률 값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함수를 우리가 확률 값을 계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함수라는 뜻에서 확률이란 말을 붙였고요. 왜 밀도란 말을 붙였을까 하는 얘기인데요. 그것은 적분하는 x의 범위가 등간격이었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x의 위치가 달라짐에 따라서 적분값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려고 해요. 요 간격과 요 간격이 편의상 똑같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랬을 때 x1에서부터 x2까지 적분한 거와 x1'에서 x2'까지 적분한 결과를 서로 비교해 봅니다. 자, 이 곡선의 높낮이가 다르다 보니까 빨간색 구간의 요 구간의 길이는 동일하다 할지라도 빨간색 빗금친 영역의 넓이 값이 노란색 빗금친 영역의 넓이 값하고 비교해 봤을 때 많이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같은 간격 안에서 적분을 시도했다 할지라도 이 그래프의 높낮이에 따라서 넓이의 대소라고 할까요? 많고 적은 것이 차이가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그래프의 이 곡선의 개형이 확률의 밀도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프가 높아지는 범위 내에서 적분하면 당연히 넓이가 커질 것이고 그래프가 낮아지는 범위 내에서 적분하면 그러면 당연히 넓이가 작아질 테니까 밀도 값이 달라진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뜻에서 확률 밀도 함수라고 말을 하게 됐습니다. PDF란 말 자주 사용하게 되니까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우리는 확률 밀도 함수는 전 범위 내에서 적분한 값이 1이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보다시피 피적분함수에 해당되는 이 fx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것을 잘 알아두세요. 그리고 특정 범위 내에서 적분한 값은 언제나 1보다 작을 테니까 확률을 지칭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만약에 a에서부터 b까지를 적분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a에서부터 b까지의 적분값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를 적분하는 것은 곧 확률을 나타냅니다. a부터 b까지 함수 fx를 적분하세요라는 얘기는 그 구간 안에서의 요 범위 안에 놓이게 될 확률값을 구하세요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해됐죠? 자, 이제 우리는 확률 밀도 함수란 말의 의미를 하나 배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이제 그러면은 간단한 예문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예제 1번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x의 범위가 0부터 10 범위 안에서
함수 fx는 이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0부터 10 범위 안에서만 약속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편의상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까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0이었더라 보겠습니다. 0과 10 범위 안에서 잘 보세요. x 10-x의 곱으로 인수분해 됐습니다. 그리고 전개하면 최고 차이 계수가 마이너스니까 위로 볼록한 그래프고요. 0과 10을 지나는 그래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잘 보면 0과 10 범위 안에서만 계산하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요 2차 포물선이 이 범위를 벗어나서는 밑으로 내려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x축 아래 그려지게 되면 확률 밀도 함수란 말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0과 10 범위 안에서만 그려지는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x에 대해서는 0이다. 즉 이 나머지 범위에 대해서는 이렇게 0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약속된 이 함수가 확률 밀도 함수임을 보이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자, 확률 밀도 함수임을 보이려면은 전 범위에서 적분한 값이 1임을 보여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1번 함수 fx를 전 범위에서 적분해 볼까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함수 fx를 적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함수 보라색으로 그렸던 이 함수 fx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는 0이고 0부터 10까지는 포물선이고 10부터 무한대는 또 0이잖아요. 피적분 함수 0이면 적분할 필요 없죠. 그래서 원래는 적분을 나눠야 되는데요. 3개로 나눠야 되는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피적분함수 0이니까 적분할 필요 없고요. 0부터 무한대까지 피적분함수가 0이니까 역시 적분할 필요가 없네요. 따라서 우리는 0부터 10까지만 요 함수를 적분하면 됩니다. 이 함수가 보다시피 0.006x 그리고 10-x dx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전 범위에서 적분한 값이 1이 나오는지를 확인해 봄으로 해서 확률 밀도 함수인지 아닌지를 조사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전 범위에서 적분했는데 1이 나오지 않는다면 당연히 확률 밀도 함수가 아닙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0.006은 상수니까 바깥으로 내보내고요. 자, 직접 적분하도록 하겠습니다. 10x를 적분하니까 이제 5x의 제곱 이와 같이 됐습니다. x의 제곱을 적분하니까 3분의 1 x의 3승이 됐어요. 0부터 10까지 적분합니다. 자, 이제 0.006은 1000분의 6이란 얘기고요. 10의 제곱이니까는 100, 이건 500이군요. 마이너스 3분의 10의 3승이니까 1000이에요. 그리고 0을 대입해봤자 0입니다. 자, 이걸 통분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분의 6이 되고요. 이거 통분하니까 3분의, 자, 이제 3, 5, 15. 1500 마이너스 1000이 됐네요. 다시 한번 정돈해 보니까 1000분의 6 그리고 3분의, 자, 이건 500이 됐네요. 그래서 약분하면은 2가 되고 2, 5, 10, 1000이네요. 약분하니까 전체가 1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전 범위에서 적분한 값이 1이 맞았으니까 주어진 함수 fx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는 확률 밀도 함수가 맞습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 문제를 볼까요? 자, 0부터 10까지 이 나머지는 다 0이니까 여기만 적분해 봤을 때 이게 결국 1이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적분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는 얘기냐면은 4에서부터 8 요 정도까지만 해보세요 라는 얘기예요. 요 정도까지 해보세요 라는 얘기니까 자, 확률 구해 보도록 할까요? 식만 세울게요. 그리고 계산 결과는 체계 결과를 그냥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x가 4에서 8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는 인테랄 4에서부터 8까지 그리고 0.006x 10-x dx를 적분해 보세요 라는 얘기예요. 이 적분의 계산 결과를 그냥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해보니까 0.544 정도 나오는군요. 그래서 보다시피 전 범위에서 적분한 값이 1이었는데 당연히 0부터 10까지 적분한 값이 1이었거든요. 실제로는 전 범위에서 시도를 해봤더니만 나머지는 0이었기 때문에 안 한 것뿐이고요. 그 다음에 4부터 8은 당연히 얘보다 더 적은 구간에서 적분한 거죠. 1보다 당연히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이어서 또 다른 문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객센터 같은 데다가 전화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통신이 불량이라든가 아니면 뭐가 고장이 나가지고 고객센터에다 전화했는데 계속 통화 중이죠. 이럴 때 우리는 대기 시간을 측정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전화기를 들고 있다 보면 언젠가는 상대방하고 통화가 되겠죠.
자, 이와 같이 전화를 걸었을 때 상대방하고 통화를 하게 되는 이 대기 시간을 측정할 때 이 대기 시간은요, 계속 수화기를 들고 있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언젠가는 상대방하고 통화하게 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은 줄어들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지수적으로 감소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 시간 같은 것을 다루려고 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그래프예요. 자, 볼까요? 시간 오랫동안 수화기를 들고 있으면 있을수록 대기하는 시간은 자꾸 줄어듭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해됐죠? 처음에 딱 전화했을 때 이제 이만큼이었는데 시간이 계속 전화기를 들고 있을수록 대기 시간은 짧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이 되어 있을 때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이런 확률 밀도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긴 분포를 우리는 지수 분포라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대기 시간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하는 이와 같은 지수 분포는 실질적으로 얘가 확률 밀도 함수가 되기 위해서 상수가 얼마가 돼야 되는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상수값을 계산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얘가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 있도록 상수를 결정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인테그랄 전 범위에서 적분해야 되는데 x 대신에 대기 시간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독립변수를 x가 아닌 t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전 범위에서 적분하는데요. 자, 보다시피 t가 0보다 작을 때는 제로예요. 이것은 당연히 전화를 걸지 않았으니까 대기 시간을 측정할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t가 0보다 작을 때는 아예 0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적분할 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플러스 0부터 무한대까지 할 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는 ft가 제로니까 할 필요 없고요.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ft예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대문자 a 그리고 2에 마이너스 ct승 이와 같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c는 이제 요거는 이제 측정을 해야 되는 어떤 상수값입니다.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고객센터마다 각 회사의 고객센터마다 직원 수에 따라서 이런 상수값들은 다 측정이 다 다르게 되겠죠. 즉 어딘가를 전화했더니 바로 전화를 받는 데가 있고 어디는 전화했더니 예를 들어서 상담원의 숫자가 적어서 한참 동안 또 들고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은 각 회사마다 그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회사마다 그 인원수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상담 내용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겠죠. 간단한 걸 물어보는 경우하고 뭔가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경우 그런 것들에 의해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은 각각의 그때그때 달라지는 적당한 이 상수값입니다. 자, 이제 이런 상수값이 하나 정해져 있다라 보고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관심은 이 적분값이 1이 나올 때만 그때서야 비로소 얘가 확률 밀도 함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린 여기에서 a는 상수니까 바깥으로 내보낼 것이고요. 0부터 무한대까지 2-ct 승 dt가 됐습니다. 자, 이제 얘를 계산하는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상적분의 형태 모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상적분이기 때문에 앞서 배웠던 이상적분의 원리를 이용해서 얘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한을 이용해서 계산할 거예요. 리미트, 자, 이제 대문자 t가 무한대로 갈 때 편의상 대문자 t로 표시하겠습니다. 0부터 t까지 2의 마이너스 ct승 dt가 됐습니다. 이제 유한 영역에서의 유한관에서의 적분이니까 미분적분하게 기본 정리를 적용할 수 있죠. 2의 마이너스 ct를 적분하면 c는 여기서 편의상 여기 그림선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양수라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0이 하니까 역수를 취할 수 있죠. 2의 마이너스 ct승 이와 같이 되고 그리고 0부터 대문자 t까지입니다. 자, 이제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c분의 1 종점 대입하면 2의 마이너스 c 대문자 t 0을 대입하면 2영승 1이 됐습니다. 자, 이제 c가 양수라 봤거든요. 그리고 t가 무한대로 갈 때 또 c가 양수가 돼야 감소를 하게 됩니다. c가 음수가 되면 증가하니까 이 그래프가 맞지 않습니다. 이 그래프의 특성상 c가 양수가 돼야만이 음의 지수승을 가야 t가 커질 때마다 줄어들어요. 자, 그래서 t가 양수입니다. c가 양수입니다. 대문자 t도 플러스 무한대로 가고 그럼 이거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데 마이너스니까 분의 1 역수의 개념이죠. 무한대 역수권이니까 0으로 갑니다. 마이너스면서 플러스가 돼가지고 남는 값은 c분의 1 곱하기 a니까 c분의 a가 됐습니다. 자, 이제 이 값이 1이 되어야만이 그때서야 비로소 PDF가 됩니다. 따라서 함수 ft가
확률 밀도 함수가 되려면은,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 앞에 우리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던 상수 A는 이게 등호가 성립해야 되니까 A는 애초에 주어졌던 요 상수값하고 반드시 같은 값이어야만 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 A는 C하고 같았어야만 합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확률 밀도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A 대신에 C를 써서 C2의 마이너스 CT승, 물론 T는 0보다 크고요. T가 0보다 작을 때는 0입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이런 형태의 정확한 확률 밀도 함수를 만족하게 되는 식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자, 이제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관심은 연속형 확률 밀도 함수를 다루는 과정에서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인 평균이란 말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평균, 우리가 앞으로도 이게 통계 공부하다 보면 자주 쓰이는 용어 중에 하나인데요. 자, 평균은 수학적으로 다음같이 정의를 했습니다. 함수 fx가 확률 밀도 함수였을 때 함수 fx에다가 x를 곱해서 전 범위에서 적분한 값을 우리가 expectation 또는 mean 그래가지고 평균이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테그랄 전 범위에서 적분합니다. 확률 밀도 함수가 fx였을 때 여기에다가 x를 곱해서 적분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보통 우리가 mean의 약자를 써서 m이라고도 쓰기도 하고요. 또는 expectation of x라서 ex라고도 쓰기도 하고요. 책에서는 저자가 이제 mu라는 기호를 써서 표시를 했네요. 그래서 mu라는 기호를 써서 그리스 문자 mu를 써서 우리는 평균을 나타내는 수학적 기호를 이렇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평균이라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fx는 반드시 확률 밀도 함수예요. 자, 그런데 이거 잘 들여다보면 우리 그 다음같이 쓸 수 있네요. 뭐냐면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함수 fx를 적분한 값이 1이므로 이 모양은 우리가 형식적으로 다음같이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앞에서 뭘 배웠었냐면 질량 중심을 공부했었죠. 그 질량 중심을 구하는 문제처럼 생각해 볼까요? x 바를 구하는 공식을 잘 보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함수 fx dx 분의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 fx dx였죠. x바는 이렇게 됐고 y바는 분모는 똑같고 분자는 2분의 1 fx의 제곱 이와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잘 보니까 요거 확률 밀도 함수였잖아요. fx가 확률 밀도 함수를 전 범위에서 적분하면 1이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분모 1이고요. 그래서 주어진 식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 fx dx가 됐는데요. 요 방금 전에 pdf에다가 x를 곱해서 전 범위에서 적분한 값을 우리는 이 확률 밀도 함수 f가 주어졌을 때 이 값을 우리가 평균이라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얘가 평균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곡선이 확률 밀도 함수였다라고 가정했을 때 결국은 평균을 구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었을까 하고 봤더니 이 곡선 아랫부분에서 둘러싼 영역에 질량 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것과 같은 의미였습니다는 얘기예요. 즉 이건 뭘 나타내냐면 정가운데, 즉 이 자료의 정가운데쯤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바로 질량 중심, 이게 균질한 도형이라면 무게 중심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죠? 자, 평균은 이와 같이 약속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럼 평균을 우리가 배웠다면은 우리가 이제 분산이라든가 표준 편차 이런 것도 우리가 학습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요 절의 끝부분에 가서 한번 분산은 어떻게 약속되어 있고 표준 편차는 어떻게 약속되어 있는지를 따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평균에 대한 정의 다음과 같이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은 간단한 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조금 전에 우리가 학습했던 이런 분포를 지수함수 형태를 이용해서 표시되는 분포라 해서 지수분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수분포의 평균을 계산해 보세요라는 얘기네요. 자, 지수분포의 평균을 구해보도록 하죠. 자, 평균을 구하려면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뮤를 계산하려면 전 범위에서 확률 밀도 함수를 x 대신에 독립변수를 t를 썼으니까 그냥 t를 썼다고 생각하면 돼요. x 대신에 t를 쓴 것뿐입니다. 자, 이걸 놓고 계산하면 되는데요. 자, 이제 이 지수함수는 t가 0보다 작을 때는 항상 0이에요. 그러니까
피적분함수 0이면 적분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때 0이니까 할 필요 없고 0부터 무한대까지 계산합니다. 0부터 무한대까지 t가 0보다 클 때는 이와 같이 약속되어 있죠. 그래서 c를 먼저 씁시다. c, t, 2m 마이너스 ct 승 dt라 됐어요. c는 상수니까 적분계 바깥으로 내보내고 0부터 무한대까지 t, 2m 마이너스 ct 승 이렇게 됐습니다. ct, dt가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상적분이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상적분의 정의에 맞춰서 계산해 보도록 할까요? 인테그랄 0부터 대문자 t 가지고 t를 무한대로 보내겠습니다. t, 2m 마이너스 ct 승 dt입니다. 이런 꼴은 우리가 많이 해왔던 것처럼 부분적분법을 적용하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부분적분법을 적용해 보도록 하죠. f와 그리고 g'의 역할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f는 t를 놓고요. g'은 2m 마이너스 ct 승이라고 놓겠습니다. 얘를 미분하면 1이 될 것이고 얘를 적분하면 마이너스 c분의 1에 2m 마이너스 ct 승이 있죠. 자, 이제 부분적분법을 적용합니다. c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fg에요. 두 개 곱합니다. 마이너스 c분의 1에 t 2m 마이너스 ct 승 그리고 구간 0부터 t까지 마이너스 인테그랄 f'g에요.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c분의 1 상수니까 바깥으로 내보내고 0부터 t까지 2m 마이너스 ct 승 dt 이렇게 됐습니다. 마저 계산해 볼까요? 근데 여기에서 c를 먼저 약분해 버려도 되겠네요. 자, c분의 1, c분의 1 서로 약분해 버렸습니다. 자, 남은 것은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자, 이제 종점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바깥에 있었고요. 대문자 t 2m 마이너스 ct 승입니다. 0을 대입하면 t 때문에 0이 되니까 할 필요 없고요.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c분의 1 2m 마이너스 ct 승 그리고 0부터 대문자 t까지예요. 마저 계산해 볼까요?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t 2m 마이너스 ct 승 마이너스 c분의 1 종점 대입하면 2m 마이너스 ct 승 0을 대입하면 2형성이 되니까 1이 됐죠.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요거는 c가 양수거든요. t가 무한대로 할 때 요 c가 양수니까 마이너스 승이니까 분의 1 역수를 취하니까 0으로 가죠. 뒷부분은 0으로 가고 앞부분은 무한대로 가요.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권인데 분수로 바꿔놓고 로피탈 쓰면 된다고 알고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따로 쓰지 않겠습니다. 분수를 바꿔놓고 로피탈 쓰면 해결이 됩니다. 이거 0으로 간다고 해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t가 무한대로 가면 이거 양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했으니까 역시 0으로 갑니다. 남는 것은 마이너스 플러스가 됐으니까 c분의 1만 남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평균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지수분포의 평균은 여기 앞에 붙어 있는 여기랑 붙어 있는 같은 값이거든요. 그 앞에 붙어 있는 상수의 역수가 구하려고 했던 평균값과 일치합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제 우리는 다음 같은 또 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의 전화를 회사 대표가 받는데 소요되는 평균 대기 시간이 5분이라고 가정하자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 전화를 받는 문제잖아요. 그럼 앞에서 얘기했던 이 지수분포를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통화를 하려고 할 때 대기 시간을 나타내는 것을 다루는 분포가 바로 이와 같은 지수분포거든요. 그래서 지수분포의 평균이 바로 c분의 1이었는데 예제 4번은 바로 평균 대기 시간이 얘가 5분이었습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따라서 c는 5분의 1로 표시하면 돼요. 자, 그래서 처음 1분 이내에 전화를 받을 확률을 구해보세요.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5분 이상 기다릴 확률을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마저 볼까요? 자, 우리는 지수분포를 일단 결정할 수 있게 됐어요. 평균 대기 시간이 5분이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 지수분포의 평균은 c분의 1이었거든요. c분의 1이 5분이 됐다는 얘기니까 따라서 c는 5분의 1로 표시하면 되고 얘를 여기다 다시 대입하면 되겠군요. 5분의 1 2야 마이너스 5분의 t 승 이렇게 됩니다. t가 0보다 더 같을 때 이와 같이 되고요. t가 0보다 작을 때는 0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지수분포의 평균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얘를 이용해서 이제 확률을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 1분 이내에 전화를 받을 확률을 구하시오라는 얘기죠. 자, 1번 문제 확률이니까 확률 변수를 여기는 확률 변수를 대문자 t로 놔야겠네요. 확률 변수를 t로 놓겠습니다. 편의상.
독립변수가 x였으면 x를 쓰는데 지금 t로 되어 있으니까 t로 쓰겠습니다. 소문자 t를 써서 표시해도 무방하겠죠. 1분 이내에 전화를 받을 확률이니까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0부터 1까지 함수 ft dt를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함수 ft가 여기 나와 있죠. 5분의 1 2의 마이너스 5분의 t승 dt입니다. 이거 마저 계산해 볼까요? 간단한 적분입니다. 자, 이제 5분의 1 상수니까 바깥으로 내보낼 것이고, 그리고 이거 역수를 취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5 2의 마이너스 5분의 t승 이와 같이 됩니다. 요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5 나와서 마이너스 5분의 1 나와서 지워집니다. 그래서 요거의 역도함수는 이렇게 돼 있고요. t가 취할 값은 0부터 1까지입니다. 소거되고요. 마이너스 있었고요. 종점을 대입하면 2의 마이너스 5분의 1승. 종점을 대입하면 2의 마이너스 5분의 1승이고, 그리고 시점 대입한 거 빼죠. 마이너스 2 0승 1이 나왔습니다. 정돈하니까 1 마이너스, 자, 2의 마이너스 5분의 1승 이렇게 돼요. 이건 계산기에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냥 계산 결과를 우리가 책에 있는 결과를 그냥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대략 계산해 보니까 이거 계산해 본 결과 0.1813 정도 나오는군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5분 이상 기다릴 확률을 구하려고 합니다. 확률 t라 써야 되겠네요. t가 5분 이상이 될 확률이니까 이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써도 됩니다. t가 5분 이상이니까, 자, 실수의 집합에는 무한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아니면 아까처럼 이렇게만 표시해도 무방합니다. 5분 이상 기다릴 확률 구하시라 했으니까 5부터 무한대까지 함수 ft dt를 계산하면 되고요. 이상적분이죠. 이상적분이니까 우리가 리미트 대문자 t가 무한대로 갈 때 인터럴 5부터 대문자 t까지 ft를 계산합니다. ft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5분의 1 그리고 2의 마이너스 5분의 t승 dt예요. 자, 이제 앞서 했던 것처럼 이 함수의 역도함수는 요 위에 있습니다. 요 위에 있으니까 리미트 대문자 t가 무한대로 갈 때,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여기 5분의 1이 바깥으로 나갔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5 2의 마이너스 5분의 t승이고, 여기는 대문자 t, 여기는 5예요. 종점 대입한 값에서 시점 대입한 값 뺍니다. t가 무한대로 갈 때 이제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5분의 대문자 t승 마이너스 플러스 5를 대입하면 약분하니까 2의 마이너스 1승, t가 무한대로 하니까 0으로 가죠. 남는 것은 2의 마이너스 1승, 즉 2분의 1이에요. 자, 요것도 그냥 계산 0.368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0.368 정도로 해서 확률 값을 구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결국은 1분 이내에 그 통화가 될 확률은 0.18이라는 얘기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그 1분 이내 100명이 만약에 전화를 했다라고 가정한다면, 그냥 한 사람한테 전화하면 계속 100명이 다 기다려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고객센터 같은 데를 봐요. 만약에 상담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었다고 가정했을 때 100여 명이 만약에 그 회사 그 고객센터에다 전화했을 때 1분 이내에 통화될 게 0.18이라는 얘기는 곱하기 100, 그 전화한 사람의 인원수가 100명이라 봅시다. 편의상. 그러면 100명 중에 18명 정도가 1분 이내에 통화 가능하다라는 뜻이고요. 요거는 5분 이상 기다릴 사람은 100명 중에 약 37명 정도가 5분 이상을 기다리게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수분포를 이용해서 대기시간 같은 경우를 우리가 측정해 볼 수 있고요. 평균을 찾기만 한다면, 평균값을 알기만 한다면은 요 정확하게 요 값을 우리가 상수가 주어져도 돼요. 꼭 평균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이 C가 주어지기만 해도 이 확률을 계산하는 게 가능합니다. 대신 이제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평균이 C분의 1로 나온다는 사실, 그리고 평균을 미리 가르쳐주고 문제를 풀려고 했었으니까 C를 몰라도 평균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은 평균을 모른다면 C를 가르쳐주고 문제를 풀려고 했었어야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는 평균하고 관련 지어져서 또 다른 대표값을 하나 생각하려고 합니다. 어떤 자료의 대표값을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중위수 또는 중위값이라고 불려지는 것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또는 중앙값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이제 이런 중앙값은 말 그대로 자료의 정 가운데 있는 부분을 말합니다. 여기 볼까요?
n부터 무한대까지 함수 fx를 적분했을 때 정확하게 확률의 반이 나오는 그렇게 되는 상수값을 그 자료의 중앙값, 미디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료의 정 가운데 있는 부분을 찾는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됐죠? 자, 이것이 이제 통계학에서는 주로 이제 평균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때에 따라서 그 통계 자료의 어떤 성격상 중앙값이 더 대표성을 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뭐 중앙값을 사용하고 어떨 때는 또 평균을 사용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중요한 분포를 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조금 전까지 다뤘던 분포 중에 하나가 바로 지수 분포였었죠. 이제 지수 분포는 말 그대로 대기 시간 같은 경우라든가 감가상각이 발생하는, 예를 들어서 기계를 샀는데 한참 지나면은 이 기계가 조금씩 고장 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 바로 이런 것들을 다루려고 할 때 우리가 보통 지수 분포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더 많은 대상에다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정규 분포입니다. 이 정규 분포, 어떤 분포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정규 분포는 확률 밀도 함수가 되게 복잡하게 생겼어요. 얘가 확률 밀도 함수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당연히 확률 밀도 함수가 되려면은 이 함수 fx를 전범위에서 적분한 값이 1이 나와야 되는데, 정말 이 적분값이 1일까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우린 뒤에 가서 이 적분값이 1이 된다는 것을 이중적분 단원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적분값을 그냥 1이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가도록 하고요. 나중에 이중적분 단원에서 이 문제를 한번 직접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얘가 전체 적분값이 1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라고 얘기를 하고, 좀 복잡하죠. 앞에서 배웠던 지수 분포랑은 좀 완전히 다르게 돼 있어요. 이런 꼴의 분포를 우리는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라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뮤는 평균이라 얘기를 하고, 시그마 제곱은 분산이라 하고, 시그마는 표준 편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규 분포가 갖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항상 좌우 대칭이 되는 그래프예요. 일반적인 분포는 항상 좌우 대칭이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앞에서 다뤘던 그림처럼 약간 비대칭 형태의 그래프가 될 수도 있는데요. 항상 정규 분포는 언제나 좌우 대칭이 되는 분포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 그림을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표준 편차는 흩어진 정도를 나타냅니다. 대표값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흩어져 있을까 하는 얘기인데요. 표준 편차가 크면 클수록 자료가 멀리 흩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표준 편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자료가 대표값에 응집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그래서 표준 편차가 2분의 1일 때, 표준 편차가 1일 때, 표준 편차가 2일 때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요. 표준 편차가 2분의 1일 때는 자료가 대표값에 가까이 가 있어요. 이렇게 응집되어 있는 좌우 대칭이 되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1로 되어 있을 때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자료가 덜 응집되어 있고요. 그리고 표준 편차가 2로 되어 있으면 자료가 많이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시그마 값, 이 표준 편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쭉쭉 뻗어 올라가는 형태. 그래서 이 정규 분포의 여기 꼭지점이 자꾸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표준 편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끝이 뭉툭해져요. 완만한 동산 모양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정규 분포의 특징이에요. 정규 분포는 거의 대부분의 현상에서 나타납니다. 즉 많은 통계 자료를 공부하다 보면은 꽤 많은 통계 자료가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풀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간단한 예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Q는 평균이 100이고 표준 편차가 15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IQ가 85하고 115 사이에는 대략 몇 퍼센트가 있을까요? 라는 얘기예요. IQ가 여기가 85 요 정도 있겠네요. 그리고 110 여기 115 요 정도 있겠죠. 그래서 요 사이에 있을 요만큼일 확률을 구해보세요라는 얘기예요. 즉 기호로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IQ를 각각 확률 변수로 표시했을 때 확률 변수 x가 85보다 크나같고 115보다 작거나 같은 그러한 확률을 구하시오라는 얘기인데요. 우리는 나중에 통계를 이 미분적분학 교과 과정에서는 별도의 통계를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통계를 공부하다 보면은 얘를 잘 보세요. 얘는 지금 이 그래프는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좌우 대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얘를 표준화를 시키게 되는데요. 표준화되는 확률 변수는
바로 x-뮤를 시그마로 나눈 요것을 여기를 표준화된 확률 변수로 해서 보통 z-스퀘어 이렇게 보통 많이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정규분포를 항상 표준화 시켜 가지고 뭐를 만들게 되냐면 그 평균은 원점에 가 있게끔 만들려고 하고요. 표준 편차는 1이 되게끔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준화 시키게 되면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약자를 써서 n으로 쓰고요. 정규분포의 평균은 0, 여기는 분산은 1 이렇게 돼요. 일반적으로 정규분포는 평균이 뮤고 분산이 시그마죠.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근데 이와 같이 표준화 시키게 되면 얘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계책 같은 데 보면 항상 뒤에 보면 부록이 있어요. 그래서 확률 분포표가 주어져 있죠. 그 확률 분포표는 다 이렇게 정규화시킨 확률 분포표를 말합니다. 사실 얘도 표준화 시켜야 됩니다. 여기에 맞춰서 하나하나 다 표준화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를 표준화 시킨다는 전제 조건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z-스퀘어를 우리가 계산해 볼 건데요. z-스퀘어는 x-뮤가 평균이니까 100이고요. 그리고 표준 편차는 15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15 표준 편차를 나누거든요. 자, 그러다 보면은 얘를 계산해야 되는데요. 자, 이제 85에서 100을 빼니까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인데 분모 표준 편차로 나누니까 약분하면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이쪽은 z-스퀘어로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나고 115잖아요. 115에서 100을 뺀 거예요. 그리고 15로 나눠요. 그럼 분자가 15가 되고 분모 15로 나눴으니까 역시 1이 됐죠. z-스퀘어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나고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안에 있는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통계표를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 모든 통계책마다 보면 뒤에 부록에 표가 있거든요. 확률 분포 표가 있습니다. 그 표에 의해서 계산을 해볼까요? 그럼 0.68 정도 나와요. 그래서 0.68 이렇게 바로 표를 보고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IQ가 140 이상이 되는 것은 몇 %인가요? 라고 물어봤으니까 마찬가지로 X가 140 이상이 되는 것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렇게 표준화 시켜서 본다면 z-스퀘어가 140에서 100을 빼고 15로 나누죠. 그럼 분자는 40이고요. 15예요. 그러면 여기는 5, 3, 15, 5, 8이 40이니까 이렇게 되고 8을 3으로 나눴습니다. 그럼 2, 3, 6 그리고 여기 보면 2, 그 다음에 3, 6, 18, 그 다음에 2.66 정도 되네요. 2.66 이 정도만 써보겠습니다. 그 대략적으로 그 값이 얼마일까라고 봤더니 그것이 0.0038이란 얘기입니다. 역시 이런 것도 우리가 통계 그 책의 뒤에 보면은 부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록을 보고 확률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보면은 이게 뒤에 통계를 다룰 때 보면 항상 이렇게 표가 있잖아요. 마치 난수표처럼 되어 있는 거. 그 표를 이용해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이제 끝으로 우리는 분산이라는 용어와 표준 편차라는 용어를 한번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책에는 따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방금 전에 정규분포의 평균, 분산 이런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분산이 어떤 개념인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분산의 기본적인 개념은 평균으로부터 자료가 얼마나 많이 흩어져 있는지를 알아보는 척도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분산은 여기 보다시피 x-뮤가 평균이죠. 어떤 자료의 평균하고의 차의 제곱에 대한 것을 적분을 통해서 이렇게 표시하는데요. 보통 이거를 이렇게 많이 표시합니다. x-뮤의 제곱에 대한 기대값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기대값의 기본적인 정의는 x의 expectation은 뭘 나타내냐면 fx가 확률 밀도 함수였을 때 확률 밀도 함수를 다 적분하면 1이잖아요. 근데 기대값은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요 확률 밀도 함수에다가 x의 기대값을 구한다면 확률 밀도 함수에다 요 x를 곱해서 적분하시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x의 제곱의 기대값입니다 라고 말하면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함수 fx의 x의 제곱에 대한 기대값이니까 요렇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해됐죠? 자, 그러니까 x-뮤의 제곱에 대한 기대값이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당연히 인테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함수 fx 확률 밀도 함수에다가 요거예요. x-뮤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dx 이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산은 이제 평균으로부터 자료에 흩어진 정도를 측정하는 값이에요.
근데 요거는 쭉 계산을 해보면 쭉 계산하면 다음같이 계산한 식하고 같습니다. 뭐냐면은 x의 제곱에 대한 방금 전에 계산했던 이거예요. x제곱에 대한 기대값에서 x의 기대값의 제곱을 빼는 거와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바꿔서 표시가 가능하고요. 이 분산에다 루트를 씌워놓은 것이 양의 제곱근이 바로 표준 편차입니다. 왜 양의 제곱근을 표시하게 되냐면은 어떤 통계자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키를 잰다라고 가정한다면은 그러면 키를 쟀을 때 단위가 미터라고 가정해 볼까요? 그런데 제곱을 붙여놨으니까 어떻게 돼요? 평방미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조사하고자 했던 것은 키를 재려고 했고 단위는 미터가 돼야 되는데 평방미터가 나오다 보니까 전혀 다른 자료를 나타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루트를 씌워가지고 자료로의 그 단위를 맞춘 것 뿐이에요. 아시겠죠? 평방미터였다면 다시 루트를 씌웠으니까 미터로 바뀌겠죠. 몸무게도 마찬가지예요. 몸무게 단위를 킬로그램이라 했다면 이건 제곱이 들어가는 바람에 킬로그램의 제곱이잖아요. 근데 그건 몸무게를 나타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루트를 씌워서 단위를 일치시키려고 이와 같은 표준 편차라는 개념을 다루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우리는 지금까지 8장 5절에서 정적분의 또 다른 응용으로서 확률 또는 통계 이런 분야에다가 정적분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특히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확률 밀도 함수 같은 경우는 이상적분 형태가 나타난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적분은 여러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적분을 좀 더 신경 써서 많이 잘 학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